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여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고독한 것을 일부러 회피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는데요. 우리 삶에 고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중년의 삶과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마흔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거기에 미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년에 혼자 그 보내는 시간을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낼 때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음미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고독을 통해서 그 시간을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있을 때 내 삶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중년에 조금 천천히 걷고 또 혼자의 그 적막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은 상태적으로는 좀 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내 내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내공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그 바슐라르가 이야기했듯이 몽상은 혼자임을 깨닫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추억에 이렇게 좀 빠져보고요. 또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러한 공상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는 고독을 잘 즐길 수가 있게 되죠. 마흔의 그 여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배우려고 고민하지 말고요.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골프를 배우기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는 테니스나 탁구나 수영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하게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던 그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서 차지하는 배움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배움을 끊어야 합니다. 대신 자기를 표현하려는 용트림을 해야 합니다. 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배움을 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배움을 끊는다는 것은 나를 새로운 환경에 던지기보다는 내 안을 새롭게 탐험하는 그런 일이에요. 너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는 게 바로 진정한 중년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그 배움을 끊는다는 것, 이런 최진석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마흔의 공부에서의 핵심은 공부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행위 자체가 주가 아니라요.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가를 꾸준히 해서 진지한 여가의 단계로 나아가 보는 것이죠. 진지한 여가라는 것은 특정의 기술, 지식을 아주 전문화된 단계까지였고요. 재미는 당연히 충만하고 특정한 어떤 경력을 쌓을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가 경험을 말하는데요. 마흔의 새로운 종목 하나를 배우기보다는 좀 관심 있는 여가 활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파봐서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같이 진지한 여가와 그 좀 대별이 되는 그 여가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 여가라고 합니다. 여가에 참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이거나 좀 일시적인 피드백이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일상적 여가로 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친구와 영화 보는 거, 가족과 함께 또 일산의 호수공원을 걷는 것, 이런 것, 또 텔레비전 시청, 친구와 또 맥주 한잔, 피자와 같이 마시는
피자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일상적 여가죠. 그 중간에 있는 여가 활동으로는 그 프로젝트형 여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복잡하고 창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여가를 우리는 프로젝트 여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 투어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기는 것, 기념일에 멋진 파티를 하는 것, 환갑잔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프로젝트 여가라고 합니다. 마흔에 행하는 그 진지한 여가는 일상에서 자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취감과 자아실현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성취보다는 실패를 더 맛볼 수밖에 없는 그 마흔의 시기에 진지한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환락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전에 맛보지 못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내가 하는 그 골프, 내가 하는 그 테니스에서 색다른 세계를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달리 살게 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관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다양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즐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내고 또 타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살이에서도 다양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결국 그런 품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명품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고독은 바로 내면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자발적으로 택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바로 내공이 강한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공은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분야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기술, 지식, 노하우, 숙련도, 직관, 통찰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이 가지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그러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독특한 관점이나 기술, 삶에 대한 철학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요. 즉 외연의 얽매기보다는 내면의 기술을 갖고 내면의 힘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좀 더 고독을 즐기셔야 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근무하셨던 배철현 전 교수는 고독은 우리 삶의 스승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고독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다. 의도적인 분리의 상태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우리 범인들도 성인들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도, 템플스테이 또는 명상을 오랫동안 하신 분을 보면 고독의 미학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은 범인이 접근할 수 없는 풍채와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행복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만약에 힘들다면 이 공간에서 탈피해서 자신만의 고독한 방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면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고독이야말로 필수적입니다. 고독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마흔에는 고독을 즐겨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독을 즐기며 동시에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중년에는 나와 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집에만 있을 수도 없죠. 혼자서 밥을 먹고 산책하고 천천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서울 도심 미술관도 가고 또한 영화극장도 가고 여러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유명 작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고뇌와 한번 만나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연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미술관 가고 박물관 가는 이유는 바로 설렘 때문이라고요. 마치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또는 그러한 위험에 의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요. 그 설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재미없는 삶입니다. 중년의 고독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고 느낄 때는 바로 재도약을 위한 시간을 갖는 때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자유로운 또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영희 작가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삶을 견뎌낼 준비가 됐다는 어떤 이정표와 같다고 혼밥의 가치를 역설했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고독 또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은 그냥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나의 내공을 기르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단 중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 활동, 걸으면서, 등산하면서, 또는 혼자 명상하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독의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가 활동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코 고독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